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2급 이효진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요, 여러분들 교재 14페이지의 거래의 기본 개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거래의 기본 개념에는 이론의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별표 쳐드리면 꼭 한 번씩 더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회계상의 거래. 자, 이거 별표 칠게요. 시험 문제 자주 등장하고요. 이론 문제에서 등장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회계에서는 이 회계상의 거래를 이야기를 할 때 자산, 부채, 자본. 자, 이 자산, 부채, 자본 앞에서 어디에 있었죠? 재무 상태표에 있었던 거예요. 재무 상태표에 이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인 사건을 저희가 회계상의 거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 부분이 중요한 거냐? 이 부분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기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제가 동그라미 친 구두 계약만 하고 실제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다. 이 부분이 이론에서 많이 출제가 됩니다. 저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삼성전자에 가가지고 나 너네랑 계약하고 싶어. 너네 핸드폰 사고 싶어. 핸드폰 살게 하고 집에 와요. 그럼 이거 회계상의 거래인가요?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에요. 그러면 살게 계약서를 썼어. 그리고 집에 와요. 이거 회계상의 거래인가요?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에요. 자, 그럼 계약서를 쓰고 뭘 줘야 되냐면 단 1원이라도 내가 돈을 줘야 돼. 돈을 줘야만 이게 회계상의 거래예요. 왜? 자산과 부채와 자본의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인 사건이 되기 때문에 내가 1원을 줬다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1원, 이게 자산이에요. 현금이잖아요. 내가 현금을 타인한테 준 거잖아. 삼성전자한테 줬기 때문에 이게 회계상의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회계상의 거래에서는 이런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인 사건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구두로만 살게 라고 한다면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라는 점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거래의 이중성입니다. 자산, 부채, 자본이 증감하는 거래에 있어. 증감이 뭐죠?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이런 거래에 있어서 차변에 발생한 거래는 반드시 대변에도 같은 금액의 거래가 발생해서 회계 처리를 해야 한다는 게 거래의 이중성입니다. 자, 지금 아직 안 배웠지만 제가 앞에서 잠깐 언급한 게 있었어요.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를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게 이중으로 일어나는 것이 거래의 이중성입니다. 차변 아직 뭔지 모르셔도 돼요. 저희가 분계라는 걸 이제 배울 거예요. 뒤에서 배울 텐데 분계가 뭐냐면 분계를 배울 건데 분계가 차변에 이게 이제 계정 과목. 아직 앞에서 한번 언급을 해드렸죠. 현금, 뭐 성급금, 막 이런 계정 과목을 언급해드렸고, 그 다음에 금액, 얼마. 자, 그 다음에 대변, 오른쪽에 쓰는 거, 계정 과목, 금액. 이게 분계예요. 자, 분계는 차변의 계정 과목, 금액, 대변의 계정 과목, 금액인데, 차변에 10원이 생겼다면 대변에도 무조건 10원이 생기는 형태. 이게 거래의 이중성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거래의 8요소 별표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거래의 8요소는요. 차변과 대변이 이렇게 등장을 하죠. 차변은 왼쪽에 쓰는 게 차변이에요. 대변은요. 오른쪽에 쓰는 게 대변입니다. 그래서 항상 분계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냥 보기 쉽게 이렇게 쫙 줄을 긋고 이쪽이 차변, 이쪽이 대변이에요. 차변 계정 과목 금액, 대변 계정 과목 금액을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재무상태표에서 자산, 부채, 자본이 있다라고 배웠고요.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 되는 그 금액이 맞도록 일어나는 것이 거래 이중성이다라고 방금 앞에서 2번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럼 자산, 부채, 자본, 손익계산서에는 또 뭐 있죠? 수익과 비용이 있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거래의 8요소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산 먼저 얘기를 할게요. 자산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자산인의 친구는 왼쪽이 자기네 집이에요. 왼쪽이 자기네 집이에요. 그래서 자기네 집에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죠. 내 집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져요. 그래서 증가가 됩니다.
자산의 증가는 왼쪽에만 올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자산이 친구 중에 부채와 자본이도 있는데 부채와 자본이는 오른쪽이 자기네 집인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자기네 집에 있을 때는 자기가 마음껏 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기 때문에 증가, 대변에 올 때 증가가 됩니다. 자, 친구네 집에 놀러 가신 적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땐 진짜 친구네 집에 많이 놀러 가요. 물론 다 컸지만 요새도 가끔씩 친구네 자취하는 친구들이 막 있기 때문에 친구네 집에 가서 자유를 이제 한 번씩 만끽하곤 하는데 친구네 집에 놀러 가면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해도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그 행동의 범위는 제한이 되죠. 왜냐면 남의 집이기 때문에 아무리 친한 친구여도. 그래서 놀러를 가도 이 자산이가 부채와 자본인의 집에 놀러를 갈 수는 있지만 놀러로 가면 어떻게 돼? 감소가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의 범위가 좀 줄어들겠죠. 물론 부채와 자본이도 자산인의 집에 놀러 올 수 있어요. 그러면 놀러는 올 수 있대? 이게 어떻게 돼? 감소. 내가 행동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좀 감소가 줄어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상에는 수익과 비용이 있는데요. 수익은 무조건 대변에, 비용은 무조건 차변에 발생을 하게 되는 이 형태가 거래의 8요소 되겠습니다. 저 거래의 8요소가 중요한 이유는 뒤에 가서 여러분들이 전산회계를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분계를 잘하는 방법이에요. 분계를 정확하게 해야만 우리가 프로그램에도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론 문제도 풀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거래의 8요소를 정확하게 머리에 인지를 하고 계셔야 여러분들 내가 지금 분계를 잘한 건지를 검토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거래의 8요소를 차변은 자산의 증가, 부채 감소, 자본 감소, 비용의 발생 이렇게 설명을 안 드리고 제가 차변은 자산인의 집이에요. 대변은 부채와 자본인의 집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자기네 집에 있으면은 증가가 되고 그다음 친구네 집에 놀러 가면 감소가 되고 수익의 발생은 대변에, 비용의 발생은 차변에 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교재 페이지 15페이지에 여러분들 4번 대차 평균의 원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요. 이론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차변과 대변을 분계하는 게 이게 분계였잖아요. 모든 계정은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 어떻게 항상 똑같아야 된다. 차변은 100원인데 대변은 200원이다. 이럴 수 없어요. 절대 안 돼요. 무조건 차변과 대변 한 번 금액은 모두 일치해서 이게 내가 정확하게 한 거구나를 검증하는 게 대차 평균의 원리 되겠습니다. 자, 5번 볼게요. 거래의 종류. 자, 우리가 크게 거래는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교환거래, 손익거래, 혼합거래로 구분을 하고요. 자, 교환, 손익, 혼합을 어떻게 우리가 구분을 하냐. 교환은 자산, 부채, 자본만 변동이 있는 거래예요. 자, 이 세 가지가 재무상태표에서 나오는 거래입니다. 자, 지금 모르셔도 돼요. 얘를 써드릴 거니까 얘는 여러분들이 교재에 써 놓으시면 나중에 이게 교환거래였지? 라고 확인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얘는 차변에 현금 100원, 대변에 외상 매출금 100원. 자, 이러면 제가 이제 다른 색깔로 녹색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금은 자산이에요. 자산이 차변은 뭐가 됐죠? 우리 집이니까 증가. 자, 외상매출금 자산이거든요. 자, 외상매출금은 아직 자산인 거 모르셔도 괜찮아요. 자산인데 자산이가 대변으로 갔다는 건 부채와 자본인의 집에 놀러 갔다는 거니까 이게 감소가 되겠죠. 그러니까 자산과 자산의 거래예요. 그럼 무슨 거래다? 이게 교환 거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손익거래 보도록 할게요. 수익과 비용 중에 하나가 나오고 자산, 부채, 자본 중에 거래가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손익, 수익과 비용 중에 하나가 나오고 나머지 자산, 부채, 자본이 나오는 거래예요. 자, 예를 들어보면 자, 차변에는 현금 100원, 대변에 상품 매출 100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 자, 상품 매출은 수익입니다. 그럼 수익은 발생을 항상 대변에 하죠. 수익 발생. 그리고 현금은 자산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자산이 차변에 왔으니까 증가. 자, 이러면 수익과 비용 중에 하나가 나왔고
그 다음에 자산, 부채, 자본 중에 뭐 하나나 두 개가 나오면 되니까 자산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손익거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혼합거래입니다. 혼합거래는 교환거래와 손익거래가 혼합되어 있는 거래를 우리가 혼합거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써볼게요. 차변에 이자 비용 100원. 차변을 안 썼네요. 차변에 이자 비용, 대변에 현금, 단기 차입금. 자, 이렇게 쓰면은 너무 많네. 단기 차입금을 150원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금이 차변과 대변은 항상 일치해야 되니까 250원이 되겠죠.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은 자산이라고 말씀드렸죠? 자산이 대변으로 갔기 때문에 감소가 될 거고요. 이자 비용은 말 그대로 비용이에요. 그래서 비용이 발생했고, 단기 차입금은 부채입니다. 부채가 자산인의 집에 놀러가면 감소가 되는 형태예요. 이게 혼합거래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의 거래에 교환거래와 손익거래가 같이 있죠. 왜? 만약에 단기 차입금이 없고 이자 비용과 현금만 있으면 이게 손익거래고요. 자, 그 다음 제가 다른 색깔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라색. 자, 만약에 단기 차입금과 이 현금만 있는 거래라면 이게 교환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손익계산, 손익거래와 교환거래가 지금 섞여져 있는 형태니까 이것을 혼합거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래의 종류는 보통 이론 문제에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분계를 통해서 이게 교환거래, 손익거래, 혼합거래를 구분할 수 있는지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요. 여러분들 분계를 보시고 교환, 손익, 혼합을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현재 분계가 되는 친구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나는 지금 현금이 뭐고 외상매출금이 뭐고 나는 빨간색, 녹색, 노란색, 보라색으로 보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모르셔도 돼요. 하지만 뒤에 가서 우리가 나중에 천천히 분계를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 교재 혹시 이렇게 쭉 돌려보시면요. 자산, 부채, 자본이라고 이제 파트별로 나눠져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제가 다 이게 자산의 증가고 부채의 증가고 이렇게 분계에 다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나중에 교환거래, 손익거래, 혼합거래를 구분하시면 되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세 번째 회계 기록 보도록 할 거고요. 제가 여기도 별표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표를 치는 이유는 가끔 이렇게 중간에 구멍이 하나 뽕 뚫려가지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이런 문제가 이론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별표를 쳐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회계를 기록할 때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제 정리가 되는데 일단 회계상의 거래인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겠죠.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건 뭐죠? 말로 나 살게 이런 거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거래를 통해서 회계상의 거래로 인식이 된다면 뭘 해요? 분계할 거예요. 분계 뭐였죠? 아까 우리 차변, 대변, 계정 과목, 금액 쓰는 거 이거 분계라고 말씀드렸죠? 분계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분계가 모이면 뭐가 되냐면 분계장이 되는 거야. 분계가 모이는 창소, 분계장을 이렇게 모아놨다가 우리가 계정별로 이렇게 돌릴 거예요. 너는 현금이야? 그럼 현금 계정별로. 너는 외상매출금이야? 외상매출금 계정별로 돌리는 걸 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전기를 통해서 가는 곳이 총계정 원장. 그러니까 계정별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거 총계정 원장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교재를 보시면요. 분계는 제가 설명드렸고 분계장을 통해서 분계를 통해서 분계장에 다 간 다음에 전기를 통해서 총계정 원장에 갈 건데 자, 전기 다음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계장에 기록된 거래를 해당 계정에 옮겨 기록하는 것을 전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T계정이 나와 있죠. T계정은요, T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렇게 T처럼 생겼잖아요. T처럼 생겼다고 해서 T계정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들 지금 가끔 이론 문제에서 이 T계정을 보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아는구나 라는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T계정도 꼭 아셔야 되고요. 교재 마지막 쪽 뒤에 부록에 보시면은 T계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상단에는 계정 과목 이름이 적혀 있을 거예요. 계정 과목 자체가 실제 부르는 이름은 아니잖아요. 계정 과목이 나올 겁니다. 예를 들면 현금, 뭐 상품, 외상매출금 이런 계정 과목들이 나올 거예요. 자, 여기에 옮겨 기록하는 것을 T계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T계정에 전기를 한다.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10월 5일 상품을 10만 원에 구입하고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제가 동그라미 쳤잖아요. 상품, 현금 동그라미 쳤는데 이거 뒤에서 문제 풀 때도 제가 계속 동그라미 쳐드릴 거예요. 동그라미 친다는 건 뭐야? 이거에 맞는 계정 과목을 내가 옮길 거야 이거예요. 자, 그럼 분개를 할 건데 분개, 자 아직 모르셔도 돼요. 내가 상품을 10만 원에 구입하고 현금을 줬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나간 게 뭐죠? 현금을 나갔죠. 현금을 상대방한테 줬으니까. 그럼 현금은 자산이거든요. 이 자산이 나한테서 나가버렸으니까 줄었어요? 늘었어요? 줄었죠. 자산의 감소예요. 그래서 대변에 현금이 갈 거예요. 현금 자체는 이게 계정 과목 현금이거든요. 그래서 현금이 갈 거고 이게 10만 원. 그럼 우리가 거래의 8요소로 굳이 구분을 해본다면 자산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내가 현금을 주고 맞바꾼 게 뭐야? 상품이죠. 상품 계정 과목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상품이 차변에 오는 거예요. 나한테 들어왔어요. 그럼 나한테 생긴 건 뭐야? 상품. 상품은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차변에 적는 거예요. 자산이 증가되는 거래의 8요소를 갖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분개고요. 아직 분개를 정확하게 못하겠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교재에는 상품과 현금의 동그라미를 딱딱 쳐놓고 왜 상품이 차변에 가는지, 왜 대변에 가는지는 지금 알고는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걸 T계정에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분개가 차변의 상품이었고요. 대변이 현금이었어요. 자, 그럼 T계정에 상품 T계정, 현금 T계정이 나오겠죠. 왜냐면 상품과 현금은 각각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자, 그럼 상품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차변에 왼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상품의 T계정의 왼쪽에 그릴 거예요. 대신 뭘 써줄 거냐면 내가 상품이라는 걸 이미 상단에서 알려주기 때문에 여기에는 T계정에는 현금, 상대방 계정. 그러니까 이 대변에 있는 계정 과목을 써줄 거예요. 현금으로 10. 자, 그러면 여기 이 T계정, 상품이란 T계정에는 내가 현금 주고 산 거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현금 T계정은요. 현금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적어줄 거예요. 대신 왼쪽에 있는 계정 과목으로 적어줄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역으로 T계정만 보고서도 분개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쪽 볼게요. 자, 왼쪽 상품. 자, 상품이라는 계정 과목 왼쪽에 금액이 있기 때문에 상품이 어디에 오는 거야? 왼쪽에 오는 거야. 자, 그리고 대변에는 현금 주고 산 거네 현금 이렇게 분개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현금 분개를 해볼게요. 현금은 차변과 대변이 있을 때 현금 자체가 지금 대변 쪽에 있기 때문에 무조건 현금이 대변이에요. 그 다음에 상품이 차변의 반대편에 오는 거구나. 상품. 이렇게 분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총계정 원장은 이 계정들이 모여있는 장부를 말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별표 한번 더 추가할게요. 시산표 별표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전 분개와 전개의 오류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표를 시산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우실 거예요. 어떤 걸 배울 거냐면 합계, 잔액, 시산표 라는 걸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울 거고 그때 가서 프로그램 좀 보셔야 아, 이게 시산표구나. 그래서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거구나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은 아무리 얘기를 들어봐도 여러분들이 직접 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에서요. 20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20페이지. 합계잔액 시산표. 자, 왼쪽, 오른쪽 이렇게 금액이 나누어져 있고요. 계정 과목은 쭉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형태로 계정 과목이 가운데에 몰아져 있는 게 합계 잔액 시산표 이렇게 생겼어요.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 시산표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오류를 볼 수 있냐면 차변과 대변에 혹시 금액을 다르게 입력했을 경우에 오류가 검증이 됩니다. 그러니까 차변은 100원을 입력했는데 대변은 50원을 입력했다 그러면 시산표에 딱 들어가면 오류가 떠요. 에러창. 너 지금 잘못 입력했어.
너 지금 50원의 에러가 있고 이거 지금 어떤 붕괴 때문에 나오는 거야. 이런 에러 창이 딱 뜨거든요. 그럼 내가 잘못했구나. 이걸 검증할 수 있어요. 근데 검증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거냐면 내가 붕괴를 한 번만 해야 돼. 그러니까 차변에 100원, 대변에 100원 한 번만 해야 되는데 2번 한 거야. 실수로. 붕괴 안 한 줄 알고. 이렇게 2번을 했을 때는 차변에 대변에 금액은 정확하게 200원씩 양쪽 일치하기 때문에 오류를 검증할 수는 없어요. 혹은 계정 과목 자체를 입력을 잘못했다. 원래는 복리후생비인데 이걸 내가 접대비로 잘못 입력했다. 못 찾아요. 왜냐면 얘는 단지 차변과 대변의 금액만 다를 때 오류를 발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둔 거기 때문에 계정 과목을 잘못 입력하거나 혹은 내가 2번 중복을 입력하거나 이러면 오류를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 자, 시선표에서 검증할 수 없는 것 혹은 검증할 수 있는 것들이 이론 문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번 강의는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저희가 다음 강의에서 재무제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재무제표 부분도 회계의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다음 수업에서 다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